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문일근입니다. 오늘은 21세기 오케스트라 두 번째 시간을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4대 권역별, 5대 권역전이죠. 제3세기까지 합니다. 근데 제3세기는 특별히 제가 비교를 안 하고 그냥 4권역별로 이렇게 그냥 매듭을 쳤는데, 왜냐면 제3세기는 어차피 기본적인 음향학적 구조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뭐 연주 자체는 뭐 별로 문제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난망하죠. 그래서 오늘은 권역별로 비엔나 필하고 NBC 교향악단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거죠. 그리고 비엔나 필은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거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가우기 지휘하는 USSR 심포니, 그러니까 러시아 방송교향악단과 그리고 안톤 나누치 지휘하는 뉴빌리아나.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유럽 국가가 가끔 언어가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하고를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좋은 오케스트라의 정의가 뭐냐, 이런 게 문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톡홀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당시에 20세기 이제 중반 무렵에 서구의 최고 지휘자들이 다 지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냥 유럽의 아웃사이더의 오케스트라다, 그리고 뭐 괜찮은 오케스트라, 이런 정도의 한계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오케스트라가 되느냐, 이게 이제 정의죠. 지난번에 대강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향학적 구도와 음악적 구도. 물론 이제 음향학적 구도가 안 되면 음악적으로 암만 좋아도 안 되죠. 그러나 음향학적으로 암만 좋아도 음악적인 구도가 안 되면 또 안 되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향학적 구도로는 1차적으로 배움 공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음색의 명료도. 이게 이제 음악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앙상블 단원들끼리 어떤 음색 조화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죠. 그리고 앙상블의 음향학적 균형감, 공간에서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비엔나 필인데, 아마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이제 멀리서 들리긴 하지만 일단 이제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균형감이 너무 좋아요. 물론 뭐 지휘자가 만드는 균형감일 수도 있는데, 오케스트라 자체의 균형감이 없으면 지휘자가 못 만들죠. 왜냐하면 일일이 다 뭐 베르블레 마냥 오케스트라를 재구성해서 자기 음악을 만든다, 시간이 너무 걸리죠. 물론 뭐 객원이 아니고 상임이면은 오케스트라 구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죠. 크게 이렇게 셋으로 음향학적으로 분류해봤고요. 음악적으로는 악보 음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냐, 즉 작곡가의 오리지널리티죠. 그리고 오케스트라와 지휘자의 어떤 융합, 얼마나 음악적으로 지휘자 음악을 반영하느냐.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런던 심포니 같은 경우가 지휘자를 굉장히 빨리 잘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앙상블의 화성구도죠. 화성학적인 구도의 균형감, 그리고 음악적 세련미, 뭐 어차피 현대는 세련미잖아요. 알렉산더 가욱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휘의 대부라고 일컬죠. 바로 뒤에가 무라빈스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데 뭐 막강한 계보죠. 하지만 가욱이 갖는 게 얼마나 순수하고 투박한지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배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나갈게요. 배음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앙상블에서 오케스트라는요, 어떻게 보면 배음의 향연이에요. 그게 오케스트라 그레이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배음률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아도 안 돼요. 오늘 같은 경우 대비될 수 있는 게 동유럽 오케스트라하고 미국 오케스트라죠. 이건 뭐 극단적으로 대비되죠. 동유럽 오케스트라는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우아하고 단순한 반면에 미국 오케스트라들은 강하고 이기적이고 남한테 강요적인 거죠. 심지어는 그만큼 강하게 이제 요구를 하죠. 이게 이제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이 정치의 음악예술화, 이것도 뭐 무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서구적인 굉장히 좋은 주법과 좋은 사운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연주에서는 그게 음악적으로 그대로 반영이 안 되죠. 강조적이 되니까. 미국과 다르죠. 미국은 군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이 음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강조하는 형인데, 러시아는 정치적인 어떤 큰 이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요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의 차이죠. 자, 그러면 먼저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비엔나 필 정형이라고 그랬죠. 유럽은 항상 정형이니까 그걸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앙상블 될 때 한번 구조를 보세요. 톤이 어떤 강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음색이 아주 잘 만들어져서 깨끗하고 투명하죠. 근데 물론 이거 이제 진한 정도가 저보다 또 진할 수도 있어요.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근데 이제 약간 회색에 가까운 검은색이거든요. 사실 앙상블 질감이 가장 좋다는 거는 진한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회색에 가까운 검은색인데 회색을 띤 검은색이라고 봐야죠. 거기에 앙상블 구도나 모든 게 너무 포근하죠. 어떤 의지로 강요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비엔나 필의 특징이에요. 뭐 칼로스 클라이버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낙 뛰어난 지휘자죠. 뭐 카라얀이 베를린 필 후계자에서 제일 먼저 뺀 사람이 칼로스 클라이버잖아요. 그렇게 아마 미워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동유럽 오케스트라 들려드릴게요.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굉장히 풍성하죠. 아까 비엔나 필이 앙상블이 이렇게 음색이 이렇게 공간에 음색으로 이렇게 색이 들어간다. 이건 그냥 감싸는 형이잖아요. 공간이. 그 굉장히 순수하니까 어떤 이기적인 게 없죠. 그냥 편하죠. 근데 이건 지휘자하고 지금 오케스트라를 원하기 때문에 지휘자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해석하고. 근데 앙상블 구도나 음악 진행하는 걸 보세요.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쫙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푸짐하게 펼쳐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단원들이나 지휘자가 음악을 가지고, 물론 지휘자는 이제 어떤 큰 꿈을 갖고 있겠지만 어떤 의욕보다 그냥 뭐 연주하면 되니까 가장 자연 내추럴한 사운드를 앙상블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음색으로 구분하만 해도요, 오케스트라 판단하기가 아주 쉬워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어때요? 뭉뚱거리는 것도 있고. 사실 알렉산더 가욱이요, 지휘자의 거장인 건 맞는데, 러시아의 그 대부니까 지휘자인데, 사실 음악적으로 서구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사회주의적인 경향을 굉장히 강조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관대를 잘 들어보세요. 현보다. 현은 뭐 너무 아름다워요.
자, 사운드 다 들어보세요. 뭐, 굉장히 크죠, 스케일이. 이게 근데 음향 공간이 이렇게 큰 거는 단원들의 그 사운드 컨트롤보다 어떤 그 음악적인 컨트롤만 했기 때문에 사운드가 이렇게 풍부한 소리를 내는 것에서 그래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아르토르 토스카니니를 듣겠습니다. 확실하죠?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요. 쫙 뭉쳐진 소리가 나잖아요. 저게 토스카니니가 만든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만들었죠. 물론 그 아르토르 로진스키가 트레이닝 시켜서 넘겨준 오케스트라긴 하지만 토스카니가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자기한테 맞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치의 앙상블 구도에 약점도 안 보이려고 해서 노력하는 거죠. 굉장히 철저하죠. 음가들이 확실하고. 이게 1952년인가 녹음인데요. 이게 아마 90년 무렵에 재녹음을 한 거예요. RCA에서. 그래갖고 그 녹음을 아마 이제 그 토스카니니의 손주고 그 MBC 매니저 나 다들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이 녹음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들으신 토스카니니 음악은 그냥 빡빡 끊어지잖아요. 음악들이 이렇게 잔향이 없고, 이건 잔향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찾아낸 거죠.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 구분이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걸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택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무조건 연습을 시켜서 좋은 오케스트라 절대 안 되죠. 기본이, 그러니까 제3세계 오케스트라가 유럽을 넘어간 적이 없잖아요. 일본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인정받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은 비즈니스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큰 원칙에 항상 일체감을 보이는 그런 그 국민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그런 면에서는 앙상블 구도나 이런 게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음악적인 오케스트라나 이런 제가 아까 2차적으로 음향학적인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향학적인 구도에서 보면 일본 오케스트라들은 사실 약점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음악 자체로 어떤 그레이드를 결정하거나 이러는 경향이 좀 많으니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향학적 구도가 되는 게 전제죠. 그 외에는 이제 뭐 비즈니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들이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만든다? 뭘 만들겠어요? 단원들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뭐 코도 굉장히 크고 얼굴도 좀 이렇게 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정확해가지고 유럽 애들 미국이나 서유럽 사람들 마냥 이렇게
윤곽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태만 있고.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 다 성형을 해서 하기 전에는 안 되죠. 성형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제가 유럽 사람이 되겠다. 제 얼굴을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케스트라도 지금 현재 안 되는 걸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오케스트라는 더 안 되죠. 왜냐면 특히 제3세기가 약점이 뭐냐면 악기를 눌러서 쓰죠. 힘으로 불고. 안 돼요. 배음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제 교향악 축제 그 평을 하면서 문제가 그런 걸 조금 이게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운드가 무대에서 못 벗어나요. 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관은 앞으로 불게 돼 있거든요. 나오게 돼 있어요. 관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니까. 그럼 분명히 와야 되는데 거기서만 울려요. 그러면 그거 왜 그럴까요? 배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불고. 배음이 풍부하고 사운드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성악가하고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가수들이 마이크 없이 노래한다? 안 되잖아요. 마이크를 왜 쓰겠어요? 마이크를 이용해서 확대하는 거잖아요. 앰프의 출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성악가들은 어떻게 안 해도 되잖아요. 몸을. 근데 성악가 중에서도 물론 제3세계의 약점이 뭐냐? 무대에서 하면은요, 밖에 제대로 안 나와요. 밖에서만, 안에서만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밖에까지 멀리까지 쭉 작은 소리랑 뻗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배음이에요. 이게 악기 쓰는 거고요. 악기 활용이고요. 음색은 악기나 배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배음과 음색이 있다는 건 악기를 충분히 썼다는 얘기거든요. 악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성형수술, 그러니까 절 보시면 되잖아요. 제가 유럽 사람 같이 만들려면 성형을 해야 돼요. 지금 갖고 화장을 갖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안 되죠. 제가 한동안 카라얀을 싫어했던 게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고 싫어했거든요. 화장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리는 굉장히 이뻐요. 근데 그 소리 자체가 너무 만들어져서 싫은 거죠. 그러니까 토스카니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소리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카라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데 그건 뭐 할 수 없죠. 일시적인 변화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아바도 때 바뀌고 사이먼 레틀 때 바뀌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오케스트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잠재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형을 안 하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성형이라면 이제 오케스트라의 성형이라면 주법이거든요. 근데 주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죠. 보호는 현악기는요. 1시간이면 돼요. 사운드 우선 만들어내는 거 1시간도 안 걸려요. 10분이면 돼요. 단원들이 따로만 주면은. 관도 마찬가지인데 관은 소리를 제대로 내고 이러기 위해서 호흡이 신체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호흡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게 조금 시간은 걸려요. 그러나 만약에 제대로 한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현재 이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하면요. 12번이면 돼요. 2시간씩. 좋은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연주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몸에 숙달된다고 그러죠. 몸에 익힌 거죠. 그동안에 뭐 진짜 거의 평생을 그렇게 익힌 걸 만약에 제가 이제 12번이라면 3달인데 3달 동안에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는데 일부는 안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동조만 해주면 쉬워요. 그런 빨리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오케스트라가 그러니까 좋은 오케스트라 만든다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다. 다만 21세, 그게 21세기 오케스트라죠. 21세 오케스트라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뭐 유럽이 항상 오리지널이다, 유럽이 원칙이다, 모범이다, 이런 거는 벗어나야 되고 벗어날 수 있어요. 분명히 벗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료를 한 번 더 할게요. 스토코프스키가 똑같은 부가 가지고 국민들한테 클래식에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레인지를 편곡을 해서 들려줬잖아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스토코프스키가 체코필하고 필라델피아 필한 걸 비교를 해서 들려드림에 오케스트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현악기, 관악기들의 그 문제점, 해결점, 이런 거를 이 사권역권에 나온 오케스트라를 분석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